저는 아이를 낳고 100일 휴가가 끝난 후 바로 일을 시작하였고 아이는 주로 친정에서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실 때마다 금전적인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셨기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반면 시댁에서는 결혼 준비를 할 때부터 100원짜리 하나 받은 게 없었고 아이 또한 시어머니께서 힘드시다며 한 번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지원을 해주시거나 아이를 봐주시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었지만 친정과 너무나 달라서 그런지 비교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 집에 가면 친정 부모님께서 우리 사위 하며 잘 챙겨주셨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직후부터 잔소리와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시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제 편도 많이 들어주셨지만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시댁과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양가 집안의 지원이나 분위기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남편은 저와 저희 친정 부모님께 많이 미안해했고 항상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시어머니 생신날 정말 어이없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평소 사이가 썩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해야겠다 싶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한 후 케이크와 용돈을 챙겨 시댁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촛불도 불고 용돈도 드리면서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었죠. 그런데 역시나 시어머니께서 식사를 하시며 음식이 짜니 싱겁니 하고 또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시아버지께서 항상 제 편이셔서 맛있는데 자꾸 왜 그러냐.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고생해서 음식 해왔는데 군소리 하지 말고 먹어라.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 하시며 시어머니를 타박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아버님의 말씀에 기분이 나쁘셨던 건지 식사 내내 표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부터 기분이 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의 생신이니 티내지 않고 다음에는 좀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가시방석 같은 식사 시간이 끝난 후 다른 분들은 잠시 쉬고 있었고 저는 뒷정리와 설거지를 하기 위해 주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잘 있던 아이가 배가 고팠던 건지 갑자기 칭얼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남편이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분유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안고 얼으며 아이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걸 한참 말없이 지켜보시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펑펑 우시는 겁니다. 오늘 내 생일인데 꼭 그렇게 나를 속상하게 해야겠어. 그깟 하루도 못 참아. 평소에도 네 남편한테 아이 육아 떠넘기는 거야.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난 내 아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다. 하며 대성통곡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차던지 받아칠 생각조차 안 들어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는데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옆에서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그럼 땡땡이는 손에 똥 묻히고 자랐겠어. 가뜩이나 출산한다고 고생했고 애도 처가댁에서 거의 다 키워주시는데 내가 이것도 안 하면 옆집 아저씨지 친아빠겠어. 하며 말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너는 돈 벌잖아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나는 집에서 노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한마디 하려는 찰나에 남편이 먼저 시어머니께 얘도 돈 벌어. 애까지 낳았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아니면 엄마가 우리 애 키워줄 거야. 하고 말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네 애를 내가 왜 봐. 넌 평생 니네 키운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하고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의 그런 말씀에 처가 어른들처럼 보태주거나 키워줄 거 아니면 제발 입 좀 닫고 계세요. 쪽팔리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상태라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저런 식으로 언성이 오갔고 나중에는 남편이 폭발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도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던 터라 평소 남편이 시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는 남편에게 일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들어왔었는데 결혼하고 난 후 갑자기 본인 아들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한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제가 아이를 낳고 난 후 본인 손주를 질투하는 모습까지 보이시는데 남편도 갑자기 변한 시어머니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편해했었습니다.
무튼 큰 소리로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며 이전에 있었던 일까지 다 터지니 모자간에 안 보고 살자는 소리까지 나오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를 진짜로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애가 6개월이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친할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데려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한 짓을 손주한테도 할까봐 무섭다고 하면서요. 사실 시어머니와의 연도 하루아침에 바로 끊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난 후 저희가 찾아뵙지 않고 연락도 안 받았더니 시어머니께서 무작정 쳐들어와서 저희 집에 무단 침입을 한 적도 있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 연락하셔서 본인의 잘못을 쏙 빼놓고 사정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겠는지 저한테 제발 애만 두고 이혼해달라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의 도를 넘는 행동들로 인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생겼었고 거기에 지친 시아버지께서도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이혼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연이 완전히 끊어졌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나마 당한 기간이 적어서 그런지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기보다는 남편이 불쌍하고 동시에 나는 저런 시어머니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시어머니한테 더 당한 친구가 자기 아들이 결혼해서 설거지할 생각을 하면 눈 뒤집힐 것 같다며 며느리 데리고 살면서 이것저것 가르칠 거라는 말을 하기에 너무 소름이 돋아 글을 써봅니다. 시어머니께 그렇게 당해놓고선 본인이 그걸 그대로 며느리에게 하겠다니. 친구에게서 저런 말을 듣는데 소름이 돋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며칠 전에 들었었는데 잘 생각해봤더니 그 친구는 남편이 자기 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 시어머니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잠깐 화제가 되었을 정도로 독종이고 친구 남편도 마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걸까요? 본인이 당한 걸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드니 어쩌면 저희 시어머니도 제 친구처럼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우리 과장님은 40대고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벌써부터 너 그렇게 여친만 챙기면 엄마는 네 여친 미워할 거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며느리 미워하는 시엄마 마음 이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데이트도 다니고 사이도 좋아 보이던데 아들한테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심지어 본인 딸도 있으면서 저러시니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두 번째 댓글. 시집살이 당하면서 남편 사랑은 못 받아본 여자가 며느리한테 고스란히 자기가 받은 시집살이 그대로 시킨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남편 사랑을 아들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 또한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집안 이모저모 환경을 잘 보고 결혼시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어찌 보면 딱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남편이라도 현실적이어서 글쓴이 남편처럼 현명하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당사자인 여성이 당차고 현명해야죠. 겁내고 정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본인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자식들까지 그 삶을 이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므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 번째 댓글. 어디서 봤는데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을수록 자식한테 집착하게 되는데 신기한 게 자식이 딸이면 그 정도는 아닌데 아들일 경우 그렇다네요. 남편한테 못 받은 사랑을 아들에게 바라는 건지. 역시 가정의 중심은 부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댓글. 남편이 고부 갈등 상황에 와이프 쪽으로 중심을 딱 잡으면 오히려 훗날에는 와이프가 시가 어른들 이해하게 되는 거 맞아요. 남편이 현명하네요. 어설프게 양다리 안 걸치고. 다섯 번째 댓글. 외할아버지께 툭하면 맞고 자라셨다는 우리 어머니. 나는 자식을 때리지 않으면서 키우겠다고 다짐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부터 맞은 게 손에 꼽힐 정도예요. 맞은 날은 제가 100%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시집살이 혹독하게 사신 저희 시어머니. 나는 며느리 생기면 안 저럴 테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청 잘해주세요. 힘들게 사셨어도 마음 먹기에 따라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여섯 번째 댓글. 그냥 천성이 그런 겁니다. 더 심하게 당해도 며느리한테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 친구는 애정 결핍에 피해의식까지 겹쳐서 그런 것 같은데 성격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네요. 7번째 댓글. 저희 시댁인 줄. 너무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결론은 제 남편도 시댁 영 끊고 살고 있어요. 오죽하면 며느리 좀 그만 괴롭히라면서 좀 내버려두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었죠. 망할 시댁 때문에 저도 빡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혼까지 갈 뻔했지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막아서 그나마 지금은 영 끊고 안 보고 살고 있어요. 당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화나는데 지아들이 안 찾아오니 이젠 미안하다고 연기를 합니다. 정말 소름 끼쳐요. 하여튼 저런 막장 시댁에 가면 정신병 걸립니다. 그나마 남편이 정신은 똑바른 인간이라면 다행이죠. 여자 입장에선 저게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저런 남편이 드물다는 거. 지엄마 불쌍하다고 감싸는 남편이 많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 결론은 결혼 비추입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